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살입니다. 자, 요즘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유명한 가수이신 현미 선생님께서 또 부고를 알려왔고,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서세원 씨가 또 자국이 아닌 또 캄보디아라고 하는 외국에서 부고 소식을 안타깝게 들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선 말이죠. 이 두 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제가 빕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다름질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죠, 이수학, 이보통학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어떤 사주를 본다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관심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세원님의 또 사주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56년 일단 3월 18일 생으로 일단 구글이나 또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가 또 고향으로 되어 있고요. 1979년에는 또 TVC 또 라디오 개그 콘서트에 또 이렇게 입문하기 시작해서, 또 1982년도에 또 서정희 씨와의 또 결혼, 이때도 또 한참 또 그런 또 이슈가 됐었죠. 또 2015년에 또 8월에는 또 합의 이혼을 시작을 했고, 또 2016년에는 23살의 연하의 여인인 또 해검 연지와 또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게 되고, 1990년대 또 KBS2에서 또 서세원 쇼라고 하는 서세원 단독적인 어떤 진행의 그런 또 쇼를 진행하는 그런 MC로서 또 재미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분입니다. 또 2001년도에는 서세원 또 프로덕션 또 대표로서 또 영화 감독이면서 또 한때는 또 영화의 제작을 하고, 또 2011년도에는 솔라크라티아 또 교회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활동을 했고, 2019년 12월에 캄보디아에 또 새로운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통해서 또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 2023년 4월 20일 캄보디아 또 한인 어떤 그 한 병원에서 링게를 맞다가 심정지로 인해서 부고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우리는 각 SNS를 통해서 우리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말이죠, 향년 68세로서 이제 사망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삶이 어떻게 보면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좀 짚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주하면은 말이죠, 네 기둥의 8글자다라고 해서 이걸 사주팔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구성은 말이죠, 음양과 또 오행의 태과와 불급에 의해서 길룡화복이 이 안에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라는 것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식에 불과합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어지고, 그 축에 의해서 나름대로 내가 태어난 적성이라든가 그런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우리는 그대로 바꾸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이다. 암만 사주가 빼어나다고 하더라도 운을 만나지 못하면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공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대운의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느냐, 어떤 지혜와 현명함으로 잘 대처해서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단적으로 끝내는 해팩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이. 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가면서 서세원님의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세원님은 말이죠, 병신년 신묘월 갑신일 신미시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고요. 네 기둥 8글자가 주어진 사주팔자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신일주가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통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을 잔뜩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들 양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인격은 무엇을 갖고 양인격이냐라고 하면은 타고난 일지와 타고난 월이 오행중으로 같던가 틀리던가라고 하는 그런 통근이 됐을 때 우리는 양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 양인격들이 말이죠, 어떠한 그런 경쟁적인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기고 지고 그런 투쟁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강하고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서세원님은 말이죠,
갑신일주는 신금이 아래 지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편관을 깔고 앉아 있다라고 해서 비견겁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나와 같은 친구나 동료나 형제나 이성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욕구와 욕심이 강하다는 그런 부분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양인격에다가 또 편관을 깔고 앉아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나름 이보통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은 다른 부분보다도 어떤 일주에 태어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갑신일주는 밑에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그런 어떤 일주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화의 기운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용신을 따져봤을 적에는요, 갑목이 묘월에 태어났다 양인격이고, 이랬을 적에는 금토를 용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용신은 금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운의 흐름이 화의 흐름으로 흐르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죠. 일단은 운의 흐름이 6대 운서부터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6살, 16, 26, 36, 또 46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대운의 주기가 변하는데요. 어려서 6살부터 16살까지는 이렇게 임진대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임진대운은 서세원 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6살서부터 16살까지의 운의 흐름은 이때는 물론 부모 밑에 있었겠지만 유복하고 행복하고 최고의 어떤 그런 부모 밑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자라나지는 못한 그런 이 안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16살서부터 계사 갑오 을미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 26, 36, 46이 될 때까지 이 30년의 운은 남방 화운으로 운의 모습이 흘러갔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다. 스스로 어떤 것을 만들어갖고 스스로 어떤 것을 개척하고 또 학교 다닐 적에도 자기의 어떤 위치나 자기의 어떤 코스를 잘 밟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부모로서는 어떤 그런 효자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나름대로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아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46부터 이 56까지 이 병신대운에 와 있는데요. 이 병신대운에 병대운은 그래도 그나마라도 괜찮습니다. 이 천간에서 5년을 묻거든요. 5년. 그러니까 51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대 초반까지의 이 병대운이 괜찮았지만 51살부터 56살까지 오는 이 신대운을 쓰지 못합니다. 이 신대운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대운 때 많은 그런 에피소드, 많은 손해,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넘겨서 56세 때 정유대운에 왔습니다. 이 정유대운엔 말이죠, 자기의 어떤 소신,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갈 수는 있지만 이 안에, 이 대운 안에서는 조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10개 하더라도 갖다 주는 것은 한두 개에 불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삶이 고달프고 모든 것이 힘겹고 어려운 부분이 정유 대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여자도 잃게 되고요, 또 돈도 잃게 되고 많은 손해수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든 56세부터 여기서 또 5년을 먹기 때문에요, 56세부터 60대 초반까지는 그럭저럭 자기네 어떤 소신적인 부분을 갖고 올 수 있지만 61살부터 66세까지 이게 유대운은 또 이 안에서 절단이 나는 거예요. 운이. 그래서 이 안에서 절단이 나기 때문에 활동력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복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든가 사회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유대운에서 다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깨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퇴양난 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대운 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캄보디아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유대운이 오면은 66세부터 76세까지 10년 동안에 무슨 대운이 기다리냐라고 하면은 무술대운이 기다립니다. 이 무술대운에 왜 서세원님은 심정지가 오게 됐고 당뇨병이 또 이렇게 증상이 돼서 합병증이 왔다라고 합니다.
또 당뇨가 오면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또 그러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나름대로는 링겔을 맞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링겔을 맞으면서 심정지나 이런 게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의사들도 그런 링겔을 맞다 심정지가 왔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사주의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의 흐름이다. 내가 지금 어떤 대운에 와 있느냐. 그 대운에 위해서 나는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음양과 오행의 변화적인 그런 활동에 의해서 내 생활에 다양함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적에 이 무술대운이 갑신일지로 봤을 적에 서세원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고 어떤 쥐약 같은 그런 무술대운이었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무술대운에 이 무토는 말이죠. 모든 물건 적당히 수분기가 있어야 자기의 모양을 지켜서 가는 겁니다. 만약에 흙이 너무나 추위를 만나서 꽝꽝 얼어버리면 이거는 동토로 변해서 어떠한 생명체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요. 또 한 가지 너무나 물이 많게 되면은 이건 진흙탕이 돼서 가둬놓고 지켜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너무나 뜨거워서 이것이 사막과 같은 사토가 돼버리면은 어떠한 생명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체가 자랄 수 없고 있는 짐승, 있는 벌레, 있는 새, 모든 것도 다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보내는 그러한 대운이 바로 서세원 씨에 대해서는 무술대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따뜻한 화기, 토기도 필요하겠지만 물이 없으면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간목이나 을목에 태어난 사람들이 묘월이나 이럴 때 태어났을 적에 그 사주에 수기가 안정없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볼 것도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데 뭘 갖고 뭘 키우겠다는 얘기야. 사주는 공식이고 운은 운 나름대로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을 어떤 사람이 대운 하나를 놓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을 정확히 판단하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라는 공식이 어떻게 맞이하고 융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잘 쓸 수 있고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세호님의 타고난 갑신일주의 양인격의 사주는 결코 무술대운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목이 무토를 내다보면 편제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미 66세가 이렇게 무토대운이 온다는 건요 말이죠. 64, 5세에서부터 그런 기운이 이미 무술대운이 66세에 도착되기 전에 1, 2년 전부터 서세원 씨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부분의 계획을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는 캄보디아의 어떤 이주로 연관이 됐었고 그 안에 가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2조 원이 넘는 사업을 또 시작했고 나름대로는 그것을 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건 다 떠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서세호님은 이때 돈이 없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말이죠. 부동산 부자네 재산이 2천억이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 사주를 봐서는 또 운의 흐름을 봐서는 절대적으로 서세호님은 이 운에는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은 어떻게 됐든 간에 또 제 학문을 통한 이수학이보 통화를 통한 또 서세호님의 또 사주풀이를 돌아가신 분이지만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고인의 명복을 또 빌면서 또 좋은 곳에 가셔서 이제는 편안한 삶이 영위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기도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또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산입니다.